예, 4월 1일 월요일 장마감 5%입니다. 오늘은 지수는 뭐 그냥 고만고만했는데 못 올랐던 종목들로 약간 순환매가 돌았어요. 종목장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고, 자, 이전이 금주에 반도체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간 설명 드렸던 부분인데, 자, 대신에 총선도 살짝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주에 제가 현금 비중을 좀 마련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매매를 좀 했어요. 한미반도체하고 두산노봇 좀 팔았고요. 신규로 바이오에서 3천당 제약을 살짝 매수했습니다. 자, 미국은 금요일 휴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밤을 보면 되는데, 자, 테슬라나 이런 관련된 거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은 금주 일정이 고용지표가 많아요. 주간 설명 들으셨던 분 아시겠지만 연준과 미국의 어떤 매크로 부분을 좀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면밀하게 고용지표를 본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ISM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테슬라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지인 없지만 1분기 차량 대수가 화요일 날 나옵니다. 이 관련된 말씀드릴 게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이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자, 근데 중국 시장, 중국 증시가 지금 아직까지는 확 그렇지는 않은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야, 중국 이제 반등 주는 거 아니냐? 소비랑 이쪽, 특히 우리나라 유입되고 이런 그 관광객들 얘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화장품들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홍콩은 휴장돼 있었는데, 사실 중국은 제가 계속 몇 번 속았죠. 2022년부터 제 생각은 3번 4번 된 것 같은데, 자, 중국은 올라와야 올라옵니다. 올라와야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 계속, 그래도 중국 화장품은 2022년 4월 달인가 그때 리오프닝 처음 될 때 빼고는 한 번도 중국 줄 산 적이 없어요. 그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중립적으로 위안화와 홍콩 중국 정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올랐다 해서 뭐 저는 그냥 중립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과 대만은 제가 전체로 보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들이 살짝 약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볼까요? 지수는 여전히 횡보죠. 나쁜 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종목들이 조금 특이한 게 올랐어요. 이제 못 올랐던 종목으로 확산되는 건 나쁘진 않지만 좀 짜잘한 것들이 올라. 그런 것들이 이제 종목 수는 상승 종목 수는 많지만 지수의 질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고요. 자, 코스피도 삼성전자를 살짝을 외국이 쉬었어요. 하이닉스나 몇 개 반도체 올라가 있지만 큰 것들보다는 지금 보시면 하락했던 중소형주 개별주가 반등하는 장이다 보니까 중심은 그렇게 확 잡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반도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는 이슈들이 많은데 요즘 변동성이나 매매들이 조금 빠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미 반도체를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중기주 있죠. 좀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방산이나 화장품, 식품들로 오늘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땐 여전히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보고 있고요. 자, 밸류업이 사실 꾸준히 또 약세입니다. 내용 좀 말씀드릴 거고, 바이오나 엔터도 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는 많아. 이런 거 많아서 종목장이 돌아가는 건 좋은데 소외된 게 반등 주지만 큰 중심은 아니고 이 메인 내에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살짝 관망했어요. 전적으로 사긴 했지만 삼성전자 계속 채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채굴 오늘 살짝 쉬고 있는 중이고, 자, 기관들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매매인데, 자, 밸류업들을 꾸준히 팝니다. 은행주나 딴 쪽도 안 좋고, 자동차가 살짝 더 좀 떨어졌어요. 현대차가 좀 떨어졌는데, 수출 지표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3월달 자동차 수출 1분기도 살짝 감소했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살짝 떨어져서 밸류업은 살짝 경계하고 있다. 자, 거기에서 뭐 총선 관련, 정책 관련 얘기 드렸는데 그것도 살짝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기관들이 코스닥을 계속 때리다가 안 때리고 이제 매도세 감소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전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예탁금이 중소형주 물렸던 것들, 많이 빠진 것들 개인들이 사고 있거든요. 0.7조 증가해서 56조대예요. 이런 건 나쁘지 않죠. 자, 하지만 제가 4월 10일 날 다음 주입니다. 총선에 대비해서 변동성을 좀 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정치 좌우를 떠나서 혹시나 지금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정치 관련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밸류업도 하는 과정이고 작년에 했던 것도 있고, 지금 사실 이 양쪽 여야 쪽에서 금투세가 완전히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근데 금투세가 혹시나
지금 야당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에서 금투세 쪼고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편든다기보다는 정식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살짝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4월 전에 변동성 때문에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딴 거는 다 비슷하고요. 자, 반도체. 반도체는 제가 하이닉스를 19만원부터 1차 목표 본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계속 기준을 말씀드리는 빅머니입니다. 빅머니. 시장은 이제 항상 빅머니를 봐야 되는데 살짝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8만 7천원에 엔비디아가 이제 950불 때 그때 말씀드렸고 950불 때 한 20% 팔았다고 봤잖아요. 나머지 들고 있지만 하이닉스 중기주도 사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다. 팔면 안 사는 거예요. 익절을 18만 7천원대 19만 전에 20%는 팔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80%는 좀 느긋하게 보세요. 어쨌든 반도체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오늘 빅머니 때 팔았다 보시면 되고, 자, 반도체 지금 계속 대장주 보고 있는 여전히 흐름이 괜찮은데 어쨌든 제 이때 샀다 보면 됩니다. 이때 뭐 이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80% 90%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15만원대 주간 설명 말씀드렸지만 15만원 1차 그 다음 20만원 본다 그랬는데 15만원 전에 살짝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는 물론 가능한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비중을 많이 때렸어요. 때리고 흐름 보면서 또 살 수도 있습니다. 대장주 쉽게 안 죽어요. 작년 7월 8월 다 보시면 에코프로 단타미 맺는 것처럼 대장주는 항상 기회를 줍니다. 오늘 제가 14만원대 3천원대 뭐 이렇게 한 3, 4천원대 팔았다 보시면 되고 현금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가 HPSB가 좀 약하니까 계속 고사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더 늘릴 것도 없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계속 추천이 나옵니다. 계속 HBM 관련 추천 나오고 자기 기술력 뽐내고 기관들 더 산다는 목표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자, 금주 4월 5일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꾸준히 가다가 그 전에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매매대이 좀 빠르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은 살짝 쉬고 외국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사는 들고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8만원 8만 5천원 물량을 계속 뚫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자, 큰 흐름상 반도체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간만에 이제 상장 개장하는 엔비디아 마이크로는 이 박스 내에 있으면 엔비디아는 뭐 들고 있으면 돼요. 5월 말까지 어닝기다 한다 말씀드렸고, 마이크로는 같이 보는데 120불 내 등락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자 말씀드렸고, 우리 목표는 95,000원이에요. 전자는 어쨌든 전자는 7만원 초반에 사서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이닉스 20% 팔았다는 얘기 드렸고, 자, 중기포트. 자, 중기포트는 매매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사놓고 적금처럼 하다가 목표가 되면 중간중간 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 40-50% 수익 났을 때 19만원 근처에서 오늘은 20% 팔았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느긋하게 보세요. 느긋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매매 가능해요. 작년 제 에코프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가능한데 오늘 3분의 2 정도 이상을 14만 3천원대 익절했습니다. 주간방송 때 다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장중에 혹시 우리 방에서 못 본다 하시더라도 주간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올랐을 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분 익절 하셨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큰 시황이나 수급 변동은 별로 없어요. 오늘요. 여전히 메인은 반도체 바이오 맞습니다. 오늘은 짜잘하고 못 올랐던 종목이 올라가다 보이 그러는데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자, 그래 제주반도체 제가 수급주로 온디바이스 기대 때문에 샀다 그랬는데 뭐 29,000 초반에 사놨잖아요. 뭐 그냥 들고 갑니다. 큰 문제 없고 오늘 슈팅이 살짝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갖고 가고요. 우리 이노공업을 팔아서 제주반도체 들어갔잖아. 자, 리노공업이 신고가 왔습니다. 이게 차례가 안 맞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남들 먹게 두시고 우리 제주반도체 들고 있습니다. 자, 소부장이 오늘은 반도체 조용했기 때문에 큰 것들 위주로 보시고 그냥 고만고만 했어요. 자, 수출 얘기 드렸는데 한국 수출에 반도체가 효자입니다. 이번 4월 달부터 어닝인데요. 지금 뭐 조선주가 좋다, 뭐 LCD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반도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취약돼서 포트, 그다음 매매 맞춰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 갤럭시 14가 AI폰 초기잖아요. 애플도 아이폰도 나올 텐데 하반기 때는 수출력 보니까 AI폰이 꽤 판매가 잘 됐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얘기 나왔고요. 삼전은 괜찮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메인 섹터 바이오는 조금 개인 수급 영향을 받아요. 오늘 알테오 좀 약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21선 깨져서 오늘 개인들이 좀 팔았을 거예요. 그때 지난주 목요일날 등락 막 있고 개인들 단타 치다가 21선 깨지니까 오늘 개인들 매물 나올 거예요. 요거는 사실 조금 심화학습인데 21선 깨졌다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수급 때 물량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1선 깨져서 팔만한 거 아니고요. 여전히 위에서 박스 등락 횡보되어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판단합니다. 좀 빠져서 아쉽긴 한데 왔다 갔다 개인 매물들이니까 조금 더 볼게요. 한번 더 보고 혹시나 제가 뭔가 이상하면 또 바로 비중 조절하면 됩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가 수급이랑 이제 투심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4월 5일날 삼진 어닝도 있고 AACR 개막하지만 미리 지금 변동성이 있는 장사 총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금투세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리 파는 개인들 변동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주에는 경계 매물들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그런 현금 비중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대신 3천당 제약 제가 사실 대장주로 계속 얘기했는데 못 샀던 거잖아요. 근데 조금 급하긴 하지만 오늘 흐름이 저는 괜찮게 봤어요. 신고가 날 때 15만 원대 밑에 살짝 사서 14만 중반 정도에 좀 사놨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급등 후에 돈이 들어왔고 빅수급이 등락 있는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빅수급 빠진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 3천당 제약을 계속 대장주 보던 것만인데 신규로 14만 중반에 좀 샀다. 14만 원대 정도를 1차 단기 지선 꺼두시면 됩니다. 력형바는 살짝 약하긴 한데 횡보예요. 나쁜 건 없기 때문에 그 비중만 그냥 가지고 있고 올라가면 계속 현금화 하려고 보고 있는 종목이다. 자, 바이오 투심 민감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로봇은 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3월 반등 이후에 익절을 하는데 절반을 팔아놨었잖아요. 오늘 추가적으로 두산 로봇 다 팔아버렸습니다. 원봉이 계속 무거워요. 뭐 수급이 어떻다 MSCI 말을 해도 지금 현금화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좀 무거워서 나온 비중은 저번에 93,000원 절반 팔고 오늘은 86,000원대 다 팔아버렸습니다. 형 가지고 계시면 되고 자, 레인보우도 절반 가지고 있잖아요. 팔아는 거 빼고 20만원 시도가 나오고 여전히 삼성전자 지분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인보우가 지금 살짝 잘 버텨요. 지금 시도를 계속 하다가 못 가고 있지만 19만원 18만 5천원대에서 절반 남은 거는 두산 팔아놨기 때문에 좀 보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종목 매매를 제가 조금 면밀하게 현금 비중 보면서 한다 보시면 돼요. 변동성 주면 우리도 변동성 맞춰가면 되죠. 자, 2차 전지는 여전히 보수적 시황이고 자, 1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 막 나오고 있어요. 그건 안 좋을 거예요. 지금 3월 양극재 수출도 1년 전년 대비 YOY 대비해서 30% 40%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LG엔솔 같은 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 컨셉만큼 나오지만 좋아질 흐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차 전지는 계속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테슬라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자, 4월 2일날 모레입니다. 내일 밤인가 1분기 판매대수 나올 텐데 컨센이 계속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글로벌적으로 42만 대에서 45, 6만 대 정도 보고 있고 혹시나 제가 중국 컨센 치킨 게임 겁이 나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컨센이 혹시나 조금 잘 나올까 싶은 그래봐야 왔다 갔다 한다고 사실 보는 거고요. 바닥 다지는 구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가격이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테슬라가 비싼 차, 프리미엄 차라는 이미지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걸 많이 깎아 먹은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여전히 약하게 전 2차 전지를 보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가격 밴드 만든다. 제가 샤오미까지 말씀 다 드렸어요. 자, 중국이 치킨 게임 하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BYD나 이제 샤오미 쪽으로 넘어왔다 보시면 되고 이제 메인 차들은 내년 보시는 거고 FSD 마케팅, 로봇인 AI 성장감 이런 거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2차 전지 쪽은 개인들이 이제 사고 있어요. 개인 수급이 들어가긴 하는데 2차 전지도 들어가기 전에 보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저가면서 사신다는 얘기야. 에코프로 액면 분할하면 또 사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개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닥이 무겁다,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개별주들로 살짝 못 올라간 것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한컴이 살짝 올라긴 했죠. 지난주에 이제 하이비전이나 뉴프레스 오른 것처럼. 하지만 아직 큰 흐름은 아니고 뉴프레스 하이비전 다 오른 후에 횡보하고 있죠. 한컴이 살짝 올라와도 그냥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중소형주 수급 유입되면 반등 줄 수 있지만 비중 확대 안 됩니다.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오늘은 장이 조금 종목이 우리 보는 거 말고 주변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전체 우리 바이오나 우리 그 반도체 메인에서
비중 조절도 했고 신규로 산 것도 있고 현금 확보를 좀 했습니다. 현금 확보 좀 했는 부분이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주는 변동성을 좀 보고 기준은 나쁘진 않지만 제가 좀 면밀하게 매매라든지 이런 걸 좀 드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뭐 아직 뭐 나쁘지 않네요. 그런 바가 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삼천당제약도 괜찮고. 자, 오늘 이렇게 정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